향곡 스님은 1912년 1월 경북 영일군 신광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은 김씨이고 속명은 진탁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식 교육을 받지 않고 15세까지 서당에 다니며 전통적인 훈육을 받아 사서삼경을 통독하였습니다. 16되던 해 스님은 입산하기로 결심, 출가한영을 찾아 영일에서 거리가 제법 떨어진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출가 이전부터 불교 신행에 독실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고 속가의 영어님이 내원사에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천성단 내원사에서는 운봉 스님이 조실로 계시며 여러 운수 납자를 제접하고 계셨지요. 운봉 스님은 경일론 3장을 두루 섭렵하였고 전국의 명산 제차를 행각하며 선지식을 참여하며 정진했습니다. 향교에서 한학을 수학하던 중 가족과 함께 불공을 들이던 차 발심하여 나이 13살에 동진 출가하였습니다. 세수 35세가 되던 1923년 대발원을 세워 운무남에서 동안거 정진 끝에 오도하여 해월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운봉 스님에게 나아간 16 나이의 소년 진탁은 출가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를 들어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운봉 스님은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소년은 내원사로 찾아온 부모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출가 의사를 접지 않고 거듭 출가를 간청했고 결국 입산이 허락되어 용맹정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원사에서 공양주 소임을 맡아 정진하던 중 18살 때인 1930년 조성월 스님을 은사로 상위 5계를 받았으며 해림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득도 후 약 2년여 기간 동안 내원사 강원에서 삼위과 사집을 이수 선정산매에 들기를 즐겨 했습니다. 세수 20세인 1932년 금정탄 범어사 금강재단에서 운봉화상을 정제사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실 운봉선사의 문화에서 10여 년간 시봉하였습니다. 운봉스님이 1944년 법등의 부촉을 위해 건당식을 베풀고 법포를 내리니 이때의 법포가 바로 향곡이었습니다. 향곡스님은 내원사와 은혜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선방에서 안거하였습니다. 당시 용맹정진하던 수자스님들과 서로 교류하였는데 그중 한 분이 평생의 도반 성철스님입니다. 1947년 봉암사에 주석하던 도반 성철스님의 권유로 입방하여 함께 정진하였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성철스님은 한 번 깨치고 나면 수행이 무슨 필요이며 점수로 보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에 향곡스님은 확철대오를 하더라도 끝없는 수행정진을 통해 모임해야만 그 경계를 능히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전부터 두 분 스님께서는 동년배로 선방에서 함께 정진하던 도반이었습니다. 풍채 또한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지요. 성철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문을 내렸고 향곡스님은 어떤 때는 산이라 해도 산이 아니요 물이라 해도 물이 아니다라는 법문을 내렸습니다. 한편으로 향곡스님은 1976년 동화사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은 법자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신심과 대의심과 대용맹으로 공부해야 성취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본래 출가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견성성불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가람을 짓고 수리하는 일체불사도 견성성불하기 위해 공부하는 공부인을 위해서 해야지 거기에 명예나 욕심이 있어서 다른 생각으로 하면 죄만 짓게 되는 것이다. 공부를 자꾸 눅치워서 내생에 한다는 생각을 내면 절대로 안 된다. 금생에 이 몸뚱이 있을 때 해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스님께서는 수행자라면 끊임없이 참선을 통한 선수행에 몰두해야 하며 수행해야만 자기완성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세세생생 선수행에 몰두치 않게 되면 출가승으로서의 근본이 무너진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불교정화운동 당시 스님께서는 조선왕조 500년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크게 위축되고 왜곡된 한국불교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사명감을 늘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인 정화보다 마음의 정화가 우선이라 여겼고 당시 중앙동의 의장을 역임하며 불교의 수행 풍토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승풍진작의 일환으로 원래포에 묘간음사 길상선원을 세워 무차대회를 열었고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를 중창하고 서남사 조실을 맡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불교 홍포를 위해 불국사 주지소임을 맡아 다시 불법응기의 기운을 약통시켰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선학사 이사장, 선학원 중앙선원의 조실을 역임하며 여러 납자를 제접하는 한편 현대 한국 불교 최대의 불사인 불교정화운동의 청담스님, 동산스님 등과 함께 앞장섰습니다. 향곡스님은 1971년부터 73년까지 선학원 제11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말년에 묘간음사에 주석하며 후학을 제접했고 1978년 12월 18일 인시에 입적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던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던 것일까요? 열반 3일 전 향곡스님은 다음과 같은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모기는 잿마루에서 옥피리를 불고 성녀는 시냇가에서 춤을 추네. 위음왕불 이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니 억겁에 불매하고 언제나 수용하리. 범납 50년 세수 67세였습니다. 스님은 스승에게 받은 전법의 증표로 흰색의 말총과 나무자루로 된 백불을 묘간음사 조실방벽에 걸어두었습니다. 83cm 길이의 이 불자는 2008년 9월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6호로 지정된 것으로 해월 해명 스님에게서 운봉성수 스님을 거쳐 향곡해림 스님에게 전법의 증표로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백불을 이어주신 스승 운봉 스님과의 각별한 인연과 수행정진 당시의 일화가 여러 전해지는 바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원사에서 향곡은 피곤한 몸임에도 잠을 줄여가며 정진하고 또 정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내원사 깊은 산골에 돌풍이 갑자기 몰아쳐 문짝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호련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눈여겨보시던 운봉스님이 급히 목침을 가리키며 향곡을 향해 한마디 일러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향곡은 대뜸 발로 목침을 쳐버렸습니다. 이를 본 운봉스님이 다시 한번 일러보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향곡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천마디 만마디가 모두 꿈속의 꿈을 설한 것이니 모두 불조께서 나를 속이신 것입니다. 운봉 대종다 행화비를 지은 태웅 성철스님은 운봉스님과 해월스님 사이에서 벌어진 사제간의 법거량을 창끝과 화살끝이 마주치는 것과 같다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대장부 사이에 펼쳐진 그 기상은 스승인 운봉스님과 제자인 향곡스님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깨달음의 문제는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함과 이어져 있습니다. 어찌 스승과 제자가 따로 있을까요? 향곡전사는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전사와 함께 선품을 드날렸습니다. 두 분은 일생을 절친한 도반으로 지냈습니다. 운보함에 머물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운보함을 향하던 성철이 향곡에게 전나무에 빨리 오르는 시합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오르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기로 했지요. 무엇이든 지기 싫어하는 향곡이 장삼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전나무에 올랐습니다. 전나무의 뾰족한 잎들이 몸을 찔러댔지만 향곡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나무 끝까지 올라가 성철에게 자기가 이긴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돌적으로 이를 해치우는 향곡과 달리 성철은 올라가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기 예쁜 처자가 오고 있다며 남사스럽게 옷을 벗고 있어 어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놀란 향곡이 쏜살같이 나무 아래로 내려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성철은 향곡의 장삼을 든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런 향곡선사가 먼저 열반에 들자 성철선사는 애도하며 곡형곡형이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슬프다. 이 종문의 악한 도저가 천상천하에 너 같은 이가 며칠런가 어변이 벌써 다해 헐헐 털고 떠났으니 동쪽 집에 말이 되든 서쪽 집에 소가 되든 애달프다.